여러분, 이거 약간 반칙입니다. 연차 3일로 디즈니 크루즈 타는데 잘 설계하면 비행기 포함 1인 150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출발, 선박은 디즈니 어드벤처 2026년 3월 10일 취항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연차 3일 최저가표, 객실 1픽 추천, 가성비 예약법, 실제 비용, 시뮬레이션 다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캡처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연차 설계표까지 꽉꽉 정리해드릴게요. 보통 디즈니 크루즈 하면 비싸잖아. 미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존에 디즈니 크루즈 타려면 올랜도나 마이애미까지 가야 했고요. 비행시간만 14시간, 왕복 항공권만 100만원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2026년 3월 이 판이 바뀝니다. 미국 출발과 싱가포르 출발을 비교해보면요. 미국은 비행기만 14시간에 항공권이 100만원이 넘고 비자나 이스타도 필요하죠. 싱가포르는 직항 6시간 반, 항공권 왕복 30만원대, 무비자 입국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심지어 직장인에게 딱 맞는 스케줄까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디즈니 크루즈는 3박 코스와 4박 코스가 있는데요. 3박 코스는 월요일 출항이라 연차가 최소 4일은 필요합니다. 반면 4박 코스는 목요일 출항에 월요일 하선, 주말에 껴있으니 직장인에게 딱 맞아요. 게다가 4박 코스가 하루 더 길어서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인분들에게는 4박 코스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직장인 연차 설계 4박 코스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요일 퇴근 후 밤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수요일은 정상 출근이니까 연차를 쓸 필요가 없어요. 목요일에 크루즈 승선해서 목금토일 보내고 월요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면 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목금월 단 3일이면 돼요. 핵심만 정리하면 수요일 퇴근은 밤 비행기, 목요일 승선, 연차 3일입니다. 이때 한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목요일에 출항하는 크루즈 타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수요일에 가야 될지 목요일 아침 일찍 가야 될지인데요. 전날 출발은 수요일 밤 비행기로 여유있게 가는 방법이고요. 당일 출발은 목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바로 승선하는 방법이에요. 크루즈가 목요일 오후 4시에 출항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당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면은 심장이 쫄릴 것 같아서 무조건 전날 출발파입니다. 여러분은 전날 여유있게 출발하자 파이신가요? 아니면 당일 빡세게 파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과연 이 배가 연차 3일에 쓸만한 배인지 일 텐데요. 한 가지 TMI를 공유드리면 저는 사실 해군 출신이에요. 2년 동안 군함을 탔습니다. 바다 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뭔지 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해군 전역 후에도 크루즈를 여러 번 타보기도 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디즈니 어드벤처, 이 배는 결이 다릅니다. 디즈니 어드벤처의 사진을 보면 압도적인 규모가 느껴지는데요. 디즈니 최신 선박인 디즈니 위시보다 무려 45%나 더 크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크루즈가 약 9,000명이 탑승하는 디즈니 어드벤처예요. 작은 디즈니랜드 하나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큰 크기가 아니라 바로 구조예요. 스펙은 많지만 여러분이 이건 가야겠다 라고 느낄 만한 결정타 3개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결정타 첫 번째, 마블 랜딩. 솔직히 저는 여기서 좀 흔들렸어요. 세계 최대 크기의 아이코노에서도 놀이기구를 타봤는데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크루즈 역사상 최초로 야외 놀이기구가 3개나 있어요. 거기다가 스피닝 라이드와 앤트맨 양자 레이서, 이 2개가 먼저 보이고요. 여기에 아이언맨 모터사이클, 디즈니 크루즈 최초 롤러코스터인데 해상 최장이라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아이보다 어른이 더 흥분하는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타 두 번째, 토이스토리 플레이스, 워터파크와 패밀리 놀이공간이에요. 패밀리풀, 워터슬라이드, 스플래시존, 아이든 어른이든 여기 들어가면 반나절은 순삭됩니다.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육아를 디즈니한테 외주 맡기는 겁니다. 결정타 세 번째,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빅히어로의 도시를 재현한 아시아 테마 스트리트예요. 야시장 컨셉의 푸드스탠드, 게임 아케이드, 쇼핑까지 배 아닌데도 밖에 나온 느낌이 가득 날 거라고 해요. 이 세 곳을 포함해서 총 7개 구역인데요. 타운스퀘어, 웨이파인더 베이, 디스커버리 리프까지 총 7개. 거의 모든 경험이 크루즈 요금에 포함입니다. 추가 과금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1인 약 100만원대입니다. 4박 5일 동안요. 놀거리 외에 식사, 공연, 아이 동반 꿀팁, 이 세 가지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크루즈에서는 식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식비 걱정이 없습니다. 디즈니 어드벤처에는 로테이셔널 다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 밤 다른 테마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데 담당 서버가 바뀌지 않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내 취향을 기억해주는 서버가 매일 밤 다른 분위기로 맞아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 덕분에 디즈니 크루즈를 다녀온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되면 서버와 정이 든다고 합니다. 주요 레스토랑을 보시면요, 겨울왕국 테마부터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 다이닝, 흑백에서 컬러로 변하는 곳까지 테마가 다 달라서 매일 밤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레스토랑이 총 15곳 이상이고 메인 다이닝은 전부 무료입니다. 여기 라이브 쇼는 7개 이상이라고 해요.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즐기는 라이브 쇼가 매일 밤 펼쳐지는 거예요.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리멤버라는 쇼가 있는데 월 2일 최초로 무대화한 쇼이고, 코코와 인어공주, 알라딘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벤져스 어셈블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데드풀 액션 스턴트 쇼라고 해요.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모아나, 캡틴 잭스페로우, 더피 앤 프렌즈 쇼가 있고요. 캐릭터 미팅도 풍성해질 거래요. 혹시 디즈니 캐릭터 중에 꼭 만나고 싶은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실제 탑승해서 후기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 동반 꿀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6개월에서부터 17세까지 연령별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어요. 특히 3세에서 12세, 부모님들도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죠. 아이를 맡겨놓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이게 진짜 가성비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아이랑 같이 가면 어떤 방이 좋은지인데요. 방을 잘못 잡으면 여행 내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가족 구성별로 객실을 추천드릴게요. 2인 가족이면 인사이드 객실이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방에서는 잠만 자요.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방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3, 4인 가족이면 디럭스 패밀리 오션뷰나 베란다를 추천드려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낮잠 시간에 베란다에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게 부모의 힐링 타임이에요. 아이가 좀 큰 가정이면 커넥팅 룸도 고려해보세요. 인사이드 2개를 연결하면 사춘기 아이에게 독립 공간을 줄 수 있어요. 가격도 스위트보다 훨씬 합리적이고요. 제 결론은 방은 가성비로, 경험은 풀로, 아낀 돈으로 싱가포르에서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드셔야죠. 혹시 자녀분과 크루즈 타본 경험 있으시면 어떤 방이 좋았는지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이제 중요한 가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4박을 추천드렸으니 4박 기준으로 갑니다. 4박 캐빈 등급별 가격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최저가 기준이에요. 가장 저렴한 인사이드 객실로 하면 2인 합계 1,412달러, 1인당 706달러입니다. 원화로 약 102만원 정도예요. 세금과 항만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격이고요. 한눈에 보기 편하게 테이블로도 정리해봤습니다. 인사이드가 가성비 최강이라는 게 보이시죠? 디즈니 크루즈를 가성비를 즐기고 싶다면 인사이드, 로망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베란다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3박 코스 가격도 보여드릴게요. 공휴일이 월화수목에 껴있으면 3박 코스도 괜찮은데요. 4박 대비해서 확실히 더 저렴하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박은 월요일 출항이라 공휴일이 껴있지 않으면 연차가 최소 4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탑승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하루가 더 길고 연차도 적게 쓰는 4박 코스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객실 금액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객실 가격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뭐가 포함이고 뭐가 별도인지 알아둬야 크루즈를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크루즈에서는 식사, 음료, 놀이시설, 공연, 키즈클럽까지 전부 포함이에요. 디즈니 크루즈는 탄산음료까지 포함인데 가족 단위면 이거 은근히 큽니다. 보통 별도로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는 팁과 와이파이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버틸 수 있으면 과감히 인터넷 끄고 온전히 크루즈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진짜 돈 아끼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돈 안 새는 예약법 4가지입니다. 예약법 첫 번째, 항공권은 날짜가 전부입니다. 똑같은 싱가포르행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30만원짜리가 80만원이 되기도 해요. 가능하면 비수기 10월에서 11월 출항이면 항공권도 크루즈도 동시에 절감할 수 있어요. 예약법 두 번째, 여행 플랫폼 활용입니다. 최근에 여러 여행 플랫폼에서 디즈니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혜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KK데이에서 예약하면 싱가포르 4성급 호텔 1박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여러 여행사에서 디즈니 크루즈를 유치하려고 경쟁 중이니까 이벤트와 혜택을 꼭 비교해보세요. 예약법 세 번째, 객실은 인사이드가 가성비 최강입니다.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발코니가 있는 베란다 룸과 인사이드의 가격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가성비를 가고 싶다면 인사이드예요. 어차피 대부분의 시간은 방 안이 아니라 방 바깥의 디즈니 경험들로 꽉 채울 거니까요. 예약법 네 번째,
저렴할 때 조기 예약하는 겁니다. 디즈니 크루즈의 공식 홈페이지 취소 규정을 보면 일반 카테고리 기준 출항 90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단 제한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환불 불가이니까 예약할 때 이런 무료 취소에 대한 메시지가 뜨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크루즈를 타고 있다면 배에서 내리기 전에 다음 크루즈를 예약하면 추가 할인해주는 플레이스홀더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디즈니가 워낙 할인을 안 하기로 유명한데 이건 꽤 드문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돈 안 새는 예약법 4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비용을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예산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비용 계산기도 직접 만들어 봤어요. 비용 계산기에서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체크박스를 해제하면서 전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미리 계산해 놨는데요. 먼저 알뜰 버전으로 돌려볼게요. 왕복 항공권 약 30만원, 크루즈 4박 인사이드 1인 706달러, 약 102만원, 싱가포르 호텔 1박 약 10만원, 식비 교통비 약 7만원, 선상 팁 약 9만원, 보수적으로 합치면 약 158만원입니다. 여기서 여행사들이 진행하는 호텔 무료 혜택이나 카드사 할인을 적용하면 15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4박 5일 올 인클루시브에 싱가포르 포함이라 생각하면 꽤 가성비 있는 금액이에요. 이 계산기 링크도 설명란에 남겨뒀으니 직접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익숙한 여행지랑 비교도 해볼게요. 직장인 부부 5살 아이 1명 기준입니다. 제주도 3박은 리조트, 맛집, 렌터카에 2인 기준 약 300만원, 디즈니 크루즈 4박은 숙박, 식사, 놀이기구, 공연, 키즈클럽 전부 포함해 2인 기준 약 300만원, 비슷한 금액이에요. 크루즈가 올 인클루시브라 추가 가금이 거의 없고 날씨에도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물론 취향 차이는 있지만 가성비로 보면 괜찮은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캡처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연차 설계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수요일 퇴근 후 야간 출발, 목요일 승선이 연차 1일, 금요일 크루즈가 연차 2일,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니까 연차 아끼고요. 월요일 하선 귀국이 연차 3일, 화요일부터 출근, 이렇게 연차 3일에 주말 2일이면 크루즈 4박 5일이 됩니다. 지금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여행 계획 짤 때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가격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장단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디즈니 IP 몰입감이에요. 마블, 픽사, 모아나, 빅히어로까지 7개 구역이 각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배 위에 디즈니랜드란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식사, 음료, 놀이시설, 공연까지 전부 포함이라 지갑 열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크루즈는 탄산음료를 먹으려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하는데 디즈니는 소프트드링크까지 포함이에요. 가족 단위로 타면 이거 은근히 큽니다. 장점 세 번째, 접근성입니다. 미국까지 왕복 비행만 30시간 넘게 걸렸는데 싱가포르 출발이니까 직항 6시간 반, 왕복 13시간이면 됩니다. 비행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항공권 금액도 절반 이하. 여기까지 장점이었고요. 이제 단점도 솔직하게 가볼게요. 장점만 이야기하면 이게 광고지, 가이드가 아니잖아요. 단점 첫 번째는 다른 크루즈에 비해 다소 비쌉니다. 가장 대중적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와 싱가포르 출발로 비교했을 때 30에서 50% 비싸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점 두 번째로 싱가포르 출발 디즈니 크루즈는 기항지가 없습니다. 크루즈 투 노웨어라고 하는데요. 어디에도 안 들리고 바다만 돌아오는 코스예요. 크루즈의 매력 중 하나가 다양한 기항지를 편하게 들리는 건데 이 경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출발 크루즈는 디즈니 전용 섬에 들리기도 해요. 다만 바꿔 생각하면 기항지에 나가서 쓰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짧은 일정에서는 오히려 크루즈 안에서의 경험에 몰입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 세 번째, 디즈니에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같은 돈으로 다른 크루즈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캐릭터 IP나 스토리텔링이 디즈니 팬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 더 매력적이다 보니 이건 어쩔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디즈니 크루즈는 출항일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예요. 제가 확인해봤을 때 같은 객실이 한 달 새 20% 넘게 오른 날짜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할인 상품이 아니면 90일 전까지는 무료 취소가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가격 열어보시고 괜찮으면 먼저 잡아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안 맞으면 취소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디즈니 크루즈의 장단점까지 살펴봤고요. 연차 3일, 잘 설계하면 150만원 이하, 솔직히 설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디즈니 영화 보면서 저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즈니 크루즈 타보려고 미국까지 다녀올 계획도 세웠었는데 그 세계가 인천에서 6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크루즈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연차 어디에 쓸지 아직 안 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택지를 하나 추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출항 전이라 소개 영상으로만 먼저 공유 드렸는데요. 실제로 탑승하면 후기 영상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예약했는지까지 전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아시죠? 제가 오늘 다룬 가격표, 예약 방법, 객실 비교, 비용 계산기는 전부 제 블로그에 정리해뒀는데요. 이 블로그 링크도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